2차 대전이 끝나면서 항공모함은 이제 가장 강력한 군사무기가 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건조 비용뿐만 아니라 운용 비용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단 한 척을 보유하는 것조차 힘들어했습니다. 소련은 자체적으로 항공모함 전력을 키우기에는 역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되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폭격기로 공대함 미사일을 발사하여 항공모함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KH-20이라는 대함 공격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이 미사일은 마하 4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60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련의 폭격기는 상당히 먼 거리에서 미국의 항공모함에게 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회피하는 전술을 사용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기술로는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대함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발사되면 미국은 별다른 방어수단이 없었습니다. 대응 방안을 고심하던 미국이 생각해낸 것은 바로 함대방공 전투기였습니다.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한 이 전투기가 미국의 항공모함 주변에서 초계 비행을 하고 있다가 소련의 폭격기를 발견하면 그들이 대함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먼저 공격하여 격추시킨다는 전술입니다. 그래서 1960년 F-6D 미사일리어의 개발이 시작됩니다. 이 전투기는 6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4시간 이상 비행할 수 있으며 APQ-81 레이더를 장착하여 16개의 목표물을 추적하고 동시에 8개의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함대 방공이라는 단일 임무만 수행할 수 있는 이 전투기는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1961년 케네디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방장관으로 로버트 맥나마라가 취임하게 됩니다. 그는 포드 자동차의 부사장 출신으로 국방 분야에 회계 개념을 도입하여 모든 국방비의 지출에 비용 대비 효과를 따지게 되었고, 비효율적이라 판단되었던 F-6D 미사일리어는 개발이 중지됩니다. 그리고 맥나마라는 공군과 해군의 전투기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체를 개발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기체의 명칭은 F-111로 공군형인 A형과 해군형인 B형이 85%의 부품을 공유하여 개발비를 절약하고 수출까지 감안하여 3,000대 이상 양산할 계획이었습니다. 1965년 해군형인 F-111B가 첫 비행을 실시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엔진의 성능이 충분하지 못했고 무게가 너무 무거워 항공모함에서의 운용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설계 변경을 통해 중량을 낮춰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공군형인 A형과의 공통성이 줄어들어 개발비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B형의 개발은 중지되었고 A형만 양산되어 F-111 아드바크란 명칭을 갖게 됩니다. 미국의 방산기업인 구르먼사는 F-111B의 개발이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회사 자체적으로 새로운 함상 전투기의 개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VFX입니다. VFX는 함대 방공 임무 외에 제공 전투와 호위 임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으며 F-111B에서 개발되었던 엔진과 무장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었습니다. 1969년 구르먼4이 모델 3032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어 F-14란 제식 명칭을 부여받아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소련에서 마하 3의 속도를 낼 수 있는 미그 25가 등장했기 때문에 위기를 느낀 미국은 F-14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1970년 CJ 1호기가 완성되어 시험 비행을 실시하지만 유압 시스템의 고장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1971년에 다시 CJ 2호기를 시작으로 비행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1974년에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에 최초로 탑재되기 시작합니다. F-14는 복자형 전투기로 조종사와 레이더 관제사 2명이 탑승하며 마하 2.3의 속도를 낼 수 있고 900km의 전투 행동 반경과 4,500km의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타늄 합금과 카본 복합 소재와 같은 신소재를 사용하여 항공모함에서 충분히 운용할 수 있도록 무게를 줄였습니다. F-14는 톰캣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 전투기를 제작한 구르먼사는 전통적으로 전투기에 와일드캣이나 헬캣 등 고양이의 이름을 붙여왔습니다. F-14A는 총 457대가 생산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최대 30개의 비행대에 배치되어 12척의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등 엄청난 세력을 자랑했습니다. F-14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가변익이 있습니다. 가변익은 저속 비행에서 날개를 펼쳐 이착륙이나 순항 비행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고속 비행에서는 후퇴각을 크게 하여 충격파의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최초의 가변익기는 2차 대전 당시 독일에서 개발한 메서슈미츠 P1101입니다. 종전 후 이 가변익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고, 미국은 X5란 이름의 영구기로 1951년 첫 비행에 성공합니다. 이 가변익 기술은 F-111에 적용되어 실용화되었으며 F-14에도 이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였습니다. 하지만 F-14에는 보다 발전된 형태의 기술이 적용됩니다. 조종사가 가변익을 자동 모드로 선택해 놓으면 컴퓨터가 비행 상황에 따라 최적의 후퇴각을 선정해주며 필요시에는 조종사가 수동으로 조종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6G의 기동 중에도 가변익의 작동이 가능하며 후퇴각을 20도에서 68도까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항공모함에 경납할 때는 최대 75도까지 후퇴시켜 공간을 절약했습니다. F-14의 엔진은 프래트 앤 휘트니사의 TF-30 터보제트 엔진입니다. TF-30은 F-111에 사용되었던 엔진으로 사실 미 해군은 이 엔진을 그리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출력이 다소 낮았고 급기동 시 공기 유압량이 충분하지 않아 간혹 엔진이 꺼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촉박한 개발 시한으로 인해 F-14A형에는 TF-30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F-14는 다른 전투기들과는 다르게 두 개의 엔진 사이에 간격을 두었습니다. 엔진 길이의 배기 간섭을 줄임으로써 가속 성능을 더욱 향상시켰고, 한쪽 엔진에 화재가 발생해도 다른 엔진에 영향이 없도록 했습니다. F-14는 강력한 성능을 가진 AN/AWG-9 레이더를 장착했습니다. 휴즈사에서 개발한 이 레이더는 원래 F-111B용으로 제작되었으며 후속 모델인 F-14에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탐지 거리는 200km에 달하며 24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전자전에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했습니다. F-14가 보유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장거리 공대공 유도 미사일인 AIM-54 피닉스입니다. 15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발사 초기 마 5의 속도를 낼 수 있고, 목표물과 23km의 거리부터는 미사일 내부에 탑재된 소형 레이더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액티브 레이더 유도 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F-14의 강력한 공격력을 얘기할 때 거론되는 것이 바로 AN/AWG-9 레이더와 피닉스 미사일의 조합입니다. 이 레이더와 미사일의 성능은 현대의 전장에서도 결코 뒤처지지 않습니다. F-14는 보조 무기로 AIM-7 스페로우 중거리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인더 단거리 미사일이 있으며 20mm 벌컨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페로우는 마 4의 속도를 낼 수 있으며 7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스페로우는 성공률이 높지 않아 조종사들의 불만이 많았지만 F-14에는 성능이 개량된 AIM-7 F형이 장착되었습니다. 사이드와인더는 적외선 유도 방식의 미사일로 3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뢰성이 높아 공대공 미사일 분야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F-14에 장착된 M61A1 20mm 발칸포는 대부분의 미군 전투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신뢰성이 매우 높습니다. F-14에는 20mm 탄이 675발 장착되며 발사 버튼을 계속 누르면 약 7초 만에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F-14는 이 당시 미국의 항공기술이 집약된 최고의 성능을 가진 전투기로 실전 배치된 후 약 32년 동안 미 해군의 함대 방공 전투기로 활약하였으며 세계 어느 나라의 전투기도 F-14의 성능을 뛰어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투기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전투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